아니 근데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이 노래가 나오면은 소비자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매하곤 하는데 항상 이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액수도 적고 또 상대가 대기업이다 이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막한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럴 때 한국소비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소비자원에서 곳곳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윤수연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취임 1주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예. 보니까 이게 소비자 관련된 그 이슈가 워낙 많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반면에 또 그걸 갖다 소비자원이 뭐 모든 걸 또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한 1년여 이제 지났는데 그래서 소비자원이 이제 사업이라든가 정책 이제 할 때 좀 선택과 집중에 좀 더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해가지고 이 소비자 권익 그 증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그 아주 그 많고 또 기관별로 또 이렇게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이 그런 관계기관하고 좀 협업을 지금도 물론 뭐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협업을 더욱 그 좀 강화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랑도 많이 협력도 하셔야 될 것이고. 소비자단체랑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힘을 내주셔야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지난해 특히 TMF 사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집단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직 그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이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MF 그 사건이 뭐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은 가장 좋았을 텐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일부만 성립이 되고 지금 대부분이 성립이 안 돼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워낙 이게 관심이 많고 많은 소비자들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주 지금 신속하게 소송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이제 2월, 3월 한 달간 그 소송 지원 신청 이제 받았는데요. 한 4,000명 정도, 4,000분 정도가 이제 소송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그 소송을 진행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5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4월, 5월 중으로 해가지고 그 소비자하고 요 좀 5분 선임된 변호사 간에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소송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으로는 그런 그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할 그런 지금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 안 가고 끝나면 제일 좋은데 결국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돈, 비용 문제, 예산 문제. 이 부분은 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행히 이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 이제 TMF 관련된 소송 이제 지원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금년도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이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이런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 저희 그 이 소송 그 대리 이제 그 변호인 단 저희가 그 변호사 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봤더니 지금 5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소송 대리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명예를 보시는 아마 분들인가? 이제 뭐 이게 공익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다 보니까 공익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명예보다 공익이란 말이 훨씬 듣기 좋네요. 그래서 5분 뭐 선임하는데 저희가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요 소송 비용으로
그 일단 뭐 약간의 인지대와 송달료 그런데 뭐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주 뭐 경미한 그렇죠. 금액입니다.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승소하는 경우에는 성공 보수를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관련된 그 소비자원 규정에 이렇게 우리 소비자원이 소송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승소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하도록 그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승소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공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집단 분쟁 조정 이 과정에서 끝나면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건데 답답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분쟁 그 조정 그 단계에서 성립이 됐으면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저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죠. 그게 좀 안 됐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전혀 그 집단 분쟁 조정이 분쟁 조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번 그 TMF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분쟁 조정 신청한 그 소비자분들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되십니다. 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천 명 정도는 이런 그 분쟁 조정 단계 그 다음에 피해 구제 그 전에 피해 구제 단계 통해 가지고 한 3천 명 정도는 그러니까 한 10% 정도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그분들은 한 24억 원 정도 이제 환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물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집단 분쟁 조정 단계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거의 한 90%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지금 이제 소송에 참가하시겠다고 이제 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건데요. 이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겠습니까? 좀 아쉽긴 해요. 예, 일단 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돼야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하는 일이 이런 논란은 이제 좀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분쟁 조정은 민사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소비자 분쟁처럼 이런 어떤 분쟁 개인별 분쟁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 효율적인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분쟁 조정, 집단 분쟁 조정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이 분쟁 조정 집단 분쟁 조정에 합의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렇네요. 간접적인 압박이 되겠네요. 기업들도 좀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그 방식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쉽고 수월한 방법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된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회사 앞쪽에도 항상 뭐 그 버스 같은 거 마련해서 시위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넥슨 메이플 스토리 사태 이거는 집단 분쟁 조정으로 잘 해결된 사례로 꼽혀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넥슨 메이플 스토리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넥슨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확률 구조를 변경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시정 조치랑 이제 과징금 부과했는데요. 그거에 이제 따라서 저희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그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단 분쟁 조정을 저희가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기도 전에 저희가 집단 분쟁 조정에 참가할 소비자들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이제 진행을 한 건데요. 그 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그 소비자들은 5,800
명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계획서 제출이라는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상계획서 제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쟁 조정이 성립이 된 경우에 그 소비자원이 이제 사업자한테 분쟁 조정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행히 넥슨 측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넥슨 게임 그 메이플 스토리 이용했던 80만 이용자, 80만 이용자들이 한 219억 원에 달하는 이제 보상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게 이렇게 성과가 난 그 이후로는 이제 소비자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제 조정안을 이제 내놓은 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넥슨 측에서도 어떤 그런 단기적으로 조그맣게 더 그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분쟁 조정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준 게 그게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경영적인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기업에서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소비자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저희 어떤 조직의 규모 예산에 비해서는 저희 기능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심도 약간 예산과 조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빡빡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중국산 커머스 플랫폼들 굉장히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 어떤 것들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제 커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이런 중국계 플랫폼에 등장하기 전에도 이제 온라인 유통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이제 2021년도부터 뭐를 했냐면 요거는 국내 오픈마켓이라든가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이제 제품 자율 안전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비자원에서 어떤 우회 제품 관련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정보를 갖다가 이 온라인 플랫폼들한테 이제 줘가지고 이런 것들 이 우회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유통되지 않게 이제 차단을 해달라 이런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하도록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협약 그래서 이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내 오픈마켓하고 이제 이미 체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계 이제 플랫폼들이 알리라든가 테무들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급속하게 이제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아주 초저가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플랫폼들에서 또 좀 우회 제품들이 또 유통된다 이제 이런 우려도 크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랑 저희가 이제 함께 해가지고 알리 테무랑 그런 이 국내 플랫폼들하고 이제 맺은 협약과 유사한 이제 그런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 소비자원이 알리 테무한테 어떤 제공하는 어떤 우회 제품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알리 테무에서 그 제품들 유통 차단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알리 테무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물론 알리 테무가 이전부터 해오던 건데요. 이런 어떤 소비자원에서 어떤 그런 정보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또 모니터링해서 우회 제품을 좀 차단하는 그런 작업도 하겠다. 또 그런 내용도 이제 협약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년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물론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알리 테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회 제품 차단을 하는데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알리 테무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회 제품 차단하는 거 그거에 대한 조치 실적을 저희 소비자원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게 되면은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그걸 진행하는지 또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소비자원이 적절하게 그렇게 그 모니터링하고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은 개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또 이런 이제 절차를 지금 도입을 지금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잘 지켜집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지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들이 우회 제품을 유통을 시키려는 그런 유인은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입점 업체들이 이윤 어떤 이윤에 이제 좀 약간 집착하다 보니까 그 우회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거지 플랫폼들은 그런 유인은 크진 않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오히려 그쪽에는 안 좋은 일이 되겠죠.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젊은 층에서는 결혼하기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스드메를 꼽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죠. 이쪽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 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제 지금 4월달 지금 4월달이니까요. 지금 이제 결혼 예식장하고 그다음에 결혼 준비 대행업체 예식장은 전국 한 350군데 그다음에 결혼 준비 대행 업체는 한 150개에 대해서 지금 가격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격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으로 이제 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요. 1차로 이제 5월 달에 5월 중으로 그런 결혼식 예식장 그다음에 결혼 준비 대행 업체 이제 어떤 그런 결혼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필수 품목 그다음에 또 이제 주요 선택 품목 관련된 그런 정보를 세분화해 가지고 5월 달부터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공개되는 가격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가격을 이제 뭐 최저 가격, 최고 가격 그다음에 무슨 메디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가격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좀 가격 정보를 세분화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결혼을 생각하는 이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선택 품목 그런 거에서 이제 추가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자꾸 발생한다. 이제 이런 이제 불만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선택 항목들도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징이 기존의 어떤 그런 가격 이런 정보 제공하고는 좀 다른 점이 기존의 가격 정보는 과거 가격 또는 지금 현재 가격 요것만 이제 공개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래 가격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가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다음날 결혼하는 게 아니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월 후에 적용될 가격 6개월 후에 적용될 가격 1년 후에 적용될 가격 그런 장래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런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는 가격은 예를 들면 무슨 3월 달에 6월에 적용될 가격 9월에 적용될 가격 12월에 적용될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그런 실제 협상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많은 참고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쯤 전에 해주시지. 저도 겨울쯤밖에 저는 이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윤수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